안녕하세요. 2022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고3 올라와서 첫 번째로 치룬 시험이라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풀이했을 우리 친구들 일단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진짜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 오늘 시험을 되게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내가 공부한 것보다 좀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결과에 따라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3월 학력평가가 갖는 의의 때문인데요. 3월 학평은요. 일단 자신의 지금 객관적 위치 파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 공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다면 아마도 오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것이고요. 만일에 오늘 성적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공부 방향이나 혹은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어떤 방법들의 변화를 주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공부 방법과 그 스타일을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시험이었다라는 말. 자,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것들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라든지 최종 우리의 수능 실전의 날에 최대한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 어땠는지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3월 학력평가와 굉장히 좀 비슷한 난도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 있죠. 보자마자 거의 1분도 안 돼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번 3월 학평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자, 하지만 난도가 조금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도가 이 첫 번째를 보면 굉장히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시험에 속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자기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은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게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죠. 5문제, 4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어떤 단원이든 그냥 허투루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떠한 문제 분포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2단원과 3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화학 1을 공부할 때 그나마 1단원과 4단원보다는 조금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3월 학평에서는 2, 3단원에서의 조건 조합 문항이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자, 때에 따라 2단원에 해당하는 게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3단원에 해당되는 그 분자의 구조에 따른 성질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문항들이 좀 다수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1단원 양적 관계, 그 다음에 4단원 또한 또 중화 반응과 관련된 단원에서 아주 어려운 문항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쉬웠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문제 풀 때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복잡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더라.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 핵심 단원별 익숙한 유형의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3월 학평에서 이 문제 완전 새롭네 라고 느끼는 신유형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친구들이라면 내가 그동안 기출의 미래나 혹은 수능 특강이랑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 출제됐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문항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눈여겨볼 문항을 선생님이 몇 개를 이제 뽑아왔는데 이건 오답률에 비례해서 뽑아온 건 아니고요. 한두 번 정도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몇 문항을 뽑아온 겁니다. 13번 문제가 몰롱도 하면 이제 몰롱도 구하는 공식만 알면 안 되고요. 용액을 섞었을 때 이 섞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용질의 몰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농도를 가졌던 A나 B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녹아있던 용질의 합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구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희석했을 때는 말 그대로 나는 물만 넣었을 뿐이니까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액에 있던 거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 그러한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항이었어요.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13번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17번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으로 따지면 화학식인과 몰단원에서 문항이 나온 것이고요.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의 비율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걔네가 몇 몰씩 존재했을 것이며 얘네들의 원자량이 몇 대 몇인지를 구하는 문항이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원자수 비 말고도 질량비로도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시험들에서도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원자수의 비로 조건이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질량비로 주어질 때도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오비탈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건데 이거 되게 좀 쉬운 단원인데 18번에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 풀어왔던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라든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수, 그 다음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라든지 다양한 표현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익숙해지는 만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18번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역시나 마지막 번호죠. 19번과 20번은 두 번 다시 한 번, 두 번 강조한다고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 그러한 문항들인데 19번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제가 봤을 때 이게 작년 3월 20번 문항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수를 찾는 게 핵심이죠. 자, 개수를 찾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단서들을 숨겨놔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찾느냐 못 찾느냐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을 짓겠지만 개수를 찾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화학의 기본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왔으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용해서 개수 찾는 그 과정에다 포함을 시키면 19번에 해당되는 문항도 사실은 아주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따가 해설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에 20번입니다. 산염기 중화반응이라고 한다면 1가와 2가 혹은 1가, 2가, 2가 때로는 2가와 1가, 1가의 산과 염기에 해당되는 용액들을 혼합한 상태를 물어보게 되겠죠. 중화반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번 3월학평에는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것도 이제 해설에서 어떠한 뜻을 갖는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크게 5문제 뽑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개념이라든지 문제 푸는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꼭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3월 학평을 잘 봤다고 기뻐하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면 절대 안 되고요. 3월 학평 못 봤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실망할 필요 절대 없다라고 했었죠.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3월 학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공부 방향이 설정이 가능하게 되겠죠.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해주시고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취약한 단원, 나에게 약점으로 다가온 그 단원들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세부 영역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지 알아보고 약점을 공략해 나가는 똑똑한 공부를 계획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개념이 부족하고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그리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만 많이 풀면 되는 게 아니니까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 부분과 문제풀이 부분을 병행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학평을 더 잘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보고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2023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계속해서 열심히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에 따른 스스로의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기운 내서
오늘은 좀 힘들겠지만 조금 쉬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에서 해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